비틀주스 댄스 장면 배경 노래로 메가 더 파크가 선곡된 의미를 알아본다. 비틀주스가 리디아를 향한 수뇌보를 상징하는 노래가 메가 더 파크이다. 그렇지만 원곡이 이별의 아픔을 통해 작곡됐기 때문에 비틀주스와 리디아의 연분이 맺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도 담고 있다. 비틀주스 사운드 트랙 작곡가 데니 엘프만 1. 비틀주스 흥미로운 스토리라인. 유령과 대화하는 영매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리디아 위노나 라이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엄마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있는 10대 딸 아스트리드 제나 오르테가 할아버지 찰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된다. 시골 마을에서 아스트리드는 함정에 빠져 사후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급기야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 리디아는 인간을 믿지 않고 있는 사후 세계 비틀주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한때 서로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 리디아의 민원 해결 조건으로 결혼을 내세운 비틀주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스트리드는 리디아를 내세로 데려와 결혼식을 방해한다. 그 후 리디아와 아스트리드는 델리아가 늑대의 도움으로 사후세계로 호송되는 동안 델리아에게 사랑을 확인하게 된다. 천국을 향한 소울 트레인에 탑승하기 전에 찰스와 재회하게 된다. 얼마 후 리디아는 고스트하우스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촬영하고 아스트리드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디아는 아스트리드가 아이를 낳는 것을 포함해서 비틀주스에 대한 악몽을 계속 꾸게 된다. 비틀주스가 그녀 옆에 누워있는 악몽 속에서 거짓으로 깨어난 후 리디아는 충격에 휩싸여 혼자 침대 옆을 바라보면서 초자연 판타지는 막을 내리게 된다. 팀 버튼 감독 비틀주스 속편 히트 공원 요소 메가 더 파크. 팀 버튼 감독이 1988년 비틀주스를 공개한 이후 무려 36년 만에 속편 비틀주스를 발표한다. 비틀주스 역의 마이클 키튼의 캐릭터에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다는 연출론을 밝힌다. 비틀주스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은 바로 메가 더 파크를 배경으로 한 댄스 장면. 1988년 원작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데이 5장면을 잇는 흥행. 성공의 기폭제가 됐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비틀주스에서 해리 벨라폰테가 불러준 노래 데이 5 더 바나나. 보트송은 최근 사망한 유령 아담과 바바라 메이트랜드가 살아있는 디츠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흘러나와 음악 애호가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겨준 바 있다. 비틀주스 2에서는 디츠가 노래와 춤에 사로잡혀 있는 장면에서 다시 데이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해리 벨라폰테가 아닌 알피 데이비스와 실비아 영 극단 학교 합창단 버전이 선곡되고 있다. 비틀주스 엔딩에서 디츠는 리디아는 로리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윈터 리버 교회를 방문한다. 이때 비틀주스는 리디아와의 모실은 결혼을 하겠다며 그녀를 납치한다. 비틀주스는 자신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의미로 아스트리드, 델리아, 리디아 및 로리와 함께 리차드 해리스 버전의 메가 더 파크 리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 결혼식을 상징하는 거대한 케이크, 리디아의 상징적인 빨간 드레스, 비틀주스의 빨간 턱시도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울프 잭슨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델로레스가 쳐들어오면서 노래는 중단된다. 이런 기회를 맞아 리디아는 비틀주스를 다시 사후세계로 추방시키면서 메가 더 파크 가사 의미를 증명시켜주고 있다. 비틀주스에서 들려오는 메가 더 파크 노래는 연애의 종말을 들려주고 있는 곡이다. 1968년 발표된 리차드 해리스의 노래는 성사되지 못한 불운한 로맨스에 대해 한탄하는 노랫말로 구성되어 있다. 비틀주스에서 선곡된 메가 더 파크 가사는 사랑의 종말을 애도하는 의미가 강한 여운을 던져주고 있는 노래이다. 3. 메가 더 파크, 싱어송라이터 지미 웹의 최대 히트곡. 지미 웹이 작사한 노래 가사에서 화자는 파트너들이 그들의 관계를 방치하고 망쳐버렸기 때문에 로맨스의 결말을 케이크를 두고 왔어요 라고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어 굽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레시피는 다시는 못 먹게 될 테니까 라는 가사는 노래에서 언급된 화자가 관계를 위해 쏟아 부은 모든 노력 때문에 이별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다. 결국 노래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찾지 말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메가 더 파크의 주요 가사를 들여다보자.
소녀여, 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한 걸음 앞서 달렸어요. 우리가 춤을 추는 동안 갈라진 페이지 사이로 눌려졌던 뜨겁고 뜨거운 사랑의 쇠에 줄무늬 바지처럼 메가더 공원이 어둠 속에 녹아내리고 있어요. 한편 노래 가사에서 나레이터의 관점은 곧 좀 더 낙관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비틀주스 사운드 트랙에서 흘러간 팝송은 노래 가사에서 좀 더 낙관적인 톤을 들려주고 있다. 영화에서 들려오는 가사는 나를 위한 또 다른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부를 거예요. 나에게 또 다른 꿈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가져올 거예요 라는 부분이다. 이런 가사 설정에 대해 음악 비평가들은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되돌려줄 사랑할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어 함을 나타내고 있다. 아마도 이 로맨스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파크의 화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을 회상하고 다시는 그 사랑을 포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드러내면서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풀이를 해주고 있다. 4. 비틀주스와 리디아와의 결혼식 노래로 메가더 파크가 선택된 이유. 마이클 키튼이 배역을 맡고 있는 바이오 운동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혼란을 즐기는 사기꾼, 악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틀주스는 사랑하는 여성에 관해서는 좀 더 감상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 리디아에 대한 비틀주스의 일방적인 사랑은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집착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랑이라는 단호함을 드러내면서 그녀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받는다. 노래 메가더 파크에서 등장하고 있는 해설자처럼 비틀주스는 1988년 영화 이후 리디아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을 애도하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를 다시 되찾고 마침내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감정을 공유하게 됐다고 믿는 망상적인 사랑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을 듣게 된다. 비록 비틀주스에서 비틀주스는 이혼한 부인으로 델로레스를 등장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주스는 리디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늘 유지하고 있지만 리디아는 700년 된 폴터가이스트인 비틀주스에게 항상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있다. 비틀주스 작곡자로 초빙된 데니 엘프만은 이번 영화에서 기존 노래를 활용한 사운드 트랙 구성은 비틀주스 자신을 정의하는데 도움이 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현대적인 곡, 클래식 요소 및 팝 스타일을 담고 있는 노래들이 선곡됐다는 후일담을 들려주고 있다. 5. 메가더 파크는 어떤 노래? 비틀주스로 인해 재조명을 받고 있는 팝 명곡. 메가더 파크는 싱어송라이터 지미 웹이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1968년 아일랜드 출신 배우 겸 가수 리차드 해리스가 취입, 빌보드 차트 2위, 영국 싱글 차트 4위까지 진입하는 호응을 얻어낸다. 메가더 파크는 그래미 어워드 수상 출신의 컨트리 싱어 웨이런 제닝스가 리바이벌 시킨다. 이어 1978년 디스코 여왕으로 대접받았던 도나 썸머가 자신의 음악적 특기인 활기찬 디스코 버전으로 편곡시켜 빌보드 1위까지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한다. 한편 원곡을 창작한 웹은 이 노래로 1969년 그래미 어워드 편곡상을 수상하면서 자신의 최대 히트곡으로 자리잡게 된다. 6. 메가더 파크 작곡 에피소드. 메가더 파크는 웹이 겪은 시련을 토대로 노랫말을 구성했다고 한다. 웹은 첫사랑 수지 호튼과 로스앤젤레스 명소 메가더 공원에서 데이트를 즐기면서 정겨운 시간을 갖게 된다. 그렇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웹은 노래를 통해 메가더 파크를 한때 뜨거웠던 연애가 행복하지 못하게 종결된 장소로 묘사하게 된다. 2014년 10월 주간 시사 뉴스데이와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웹은 노래, 작곡에 대한 구체적인 일화를 털어놓는다. 노래의 첫사랑 연인과 교제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모두 담아냈다. 조작된 내용은 없다. 나무 옆에서 체커를 치는 노인들, 빗속에 남겨둔 케이크, 노래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내가 실제로 목격한 것들이다. 그래서 그것은 메가더 파크에서 있었던 사랑 이야기 전체를 음악적으로 융합시켜주는 요소로 활용했다. 데이트를 즐겼던 1965년 여름 호튼과 겪은 일화를 메모에 담았다. 그것을 피아노 선율을 통해 구현시켜 노래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호튼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웹과 남자친구 사이로 지냈다고 전해진다. 호튼과의 결별은 웹이 또 다른 팝 히트곡 바이 더 타임 아이
겟 투 피닉스를 작곡하는데도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